한중일 세 나라의 육군 전투력과 주요 무기 체계, 방산 수출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은 지정학적 위협과 군사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육군을 건설해 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육군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36만 명으로 국군 전체의 65 내지 70% 수준이며 예비군이 약 27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본 편제를 보면 육군본부 아래에 5개 사령부를 운용하는 체계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용인에 본부를 두고 수도권 및 중북부 작전을 수행하며 전시 작전 통제의 핵심입니다. 제2작전사령부는 대구에 본부를 두고 영남 및 후방지역 방어와 향토 방위를 담당합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이천에 본부를 두고 특전사, 심리전단, 북침투 및 대테러 임무를 담당합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헬기를 운용하여 공중강습을 지원합니다. 군수정보교육 기타 사령부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며 탄약, 보급, 전투지원, 정보전 등을 수행합니다. 군단급 편제를 보면 6개 군단 중 5개 군단이 전방작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방작전사단, 포병여단, 기갑여단, 공병 및 방공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단급 편제는 기계화보병사단, 보병사단, 향토사단, 신속대응사단, 산악사단 등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 무기, 장비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사단 구조를 여단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국산 드론 등 장비 현대화를 확대하며 기동성을 높이고 정보전, 사이버전 및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주요 지상무기로 미국 M1 계열의 한국형 전차 K1A1과 K1E1을 보유하며 4세대 전차로 평가되는 K2 흑표는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형 방어체계 APS를 장착함으로써 세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은 K9, K9A1, K9A2 등 세계 최강의 155mm 자주포 1300여 대를 운용하는 자주포 강국이며 이들은 사거리가 40km 이상이고 자동화율이 높으며 K9 썬더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 장비로 40mm 포를 탑재한 수륙 양용 K21 보병 전투 차량과 K808 및 806 차륜형 장갑차 등을 운용합니다. 다연장 로켓 K239, 방공체계 천궁2는 MLRS급으로 한도탄 요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북한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신속대응 전투태세와 기갑과 포병 중심의 지상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나 단계적으로 한국군이 환수 중입니다. 또한 병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AI, 드론, 무인화 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지상무기의 대량 생산 능력, 첨단 기술력, 수출 능력을 갖추었고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방산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보했으며 전차와 자주포의 부품 국산화율이 80 내지 90% 수준에 달하며 지상무기와 탄약, 전자장비의 통합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주요 장비의 기술 수준을 보면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며 K9 자주포는 사거리, 기동성, 정밀도, 신뢰성 면에서 세계 1, 2위권이고 천무 MLRS는 고속 기동 능력을 갖춘 대구경 다연장 시스템으로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상무기 수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K9 자주포가 폴란드, 호주,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K2 전차는 폴란드와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되어 2022년부터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레드백 장갑차는 2023년 호주 수출에 성공했으며 AS21로 재명명되어 수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K10 탄약 운반차가 K9과 패키지로 노르웨이, 호주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다섯째, K808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에서 관심을 보여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지상무기 수출이 활발해진 배경으로 신속한 납기 능력,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전략, 가격 경쟁력과 나토 호환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공급망이 붕괴된 서방 국가들에게 한국의 빠른 납품 능력,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서방의 표준 무기로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2022-23년 기준 지상무기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겼는데 그중 60 내지 70%가 지상무기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 전투 차량, AI 기반 지휘 통제, 하이브리드 전차 등을 개발하고 전차, 포, 탄약, 교육, 유지보수 등 방산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방 선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독일 등 전통적 방산 강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관계인 한국의 K9 썬더와 독일의 PGH-1000의 성능을 비교하면 K9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기동성이 뛰어나고 수출국이 다수인 반면 PGH-2000은 발사 성능은 우수하나 무겁고 가격이 K9보다 2배 이상으로 비싸며 유지운용이 복잡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K2 흑표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미국의 M1A2 ZV3를 비교하면 K2는 기동성, 자동화, 미래성이 우수하고 나토형으로 개량 중이며 레오파드는 방어력이 우수하고 나토 전차의 상징입니다. M1A2는 전장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열화우라늄 장갑으로 방어력이 최강이나 연비가 낮고 무겁습니다. 특히 대당 가격 면에서 한국의 K2 흑표는 약 700만 달러인데 레오파드와 M1A2는 10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지상무기의 위상은 양산 능력, 기술 수준, 빠른 납기 등 3박자를 갖춘 지상무기 강국으로서 K방산의 상징인 K9, K2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2030년까지 세계 5위 방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지상무기 생산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화디펜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열사로 한국 지상무기의 핵심 업체이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육군무기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대표 제품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K9 자주포, 그와 연계 운용되는 K10 탄약운반 장갑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호주 수출형 장갑차 레드백 등입니다. 둘째,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 전차와 장갑 차량 전문 업체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 K1A1 전차의 개량형, 차륜형 장갑차 K806과 K808, 그리고 최근 개발 중인 무인 전투 차량 등입니다. 셋째, 풍사는 탄약 및 화력 지원 체계의 핵심 업체입니다. 대표 제품은 155mm 포탄,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탄, GPS 유도 및 관성 유도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탄, 그리고 소화기탄, 대전차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합니다. 넷째, LIGNX1은 원래 미사일과 전자전 중심 기업이지만 지상용 유도무기, 드론과 로봇 사업도 강화 중입니다. 대표 제품은 전차나 장갑차용 유도탄, 보병 지원용 소형 무인 로봇과 드론 등입니다. 이 밖에 신기술을 갖춘 중소, 벤처 기업들이 방산 협력업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군 전투력과 방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현역 약 97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밖에 예비군 및 준군사 조직 수백만 명이 존재합니다. 현재 육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정예화 및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병력 중심에서 현대화된 합동군 체계로 전환 중입니다. 2016년 대개혁을 통해 육군 편제를 기존 7개 군구에서 6개 전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첫째, 동부전구는 난징에 본부를 두고 대만, 동중국해를 작전 방향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대만을 공격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부전구는 광저우에 본부를 두고 남중국해를 작전 방향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베트남, 필리핀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부전구는 청두에 본부를 두고 인도와 티베트를 작전 방향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고산 전투와 인도 국경 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북부전구는 선양에 본부를 두고 한반도와 러시아 동부를 작전 방향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한국, 북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부전구는 베이징에 본부를 두며 작전 방향은 수도 방어, 전략 예비군의 역할이고 주요 임무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북서전군은 우르무치에 본부를 두지만 실제로는 서부에 포함되고 중앙아시아와 신장 위구르 등을 작전 방향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치안 유지 및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반도 유사시 개입되는 지상군 부대는 북부전구와 중부전구 병력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육군은 과거 군단과 사단 중심에서 여단급 전투단 중심 편제로 전환되었으며 전력의 단위는 집단군, 합성여단, 특수여단 등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에는 제78집단군, 제79집단군, 제80집단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단은 무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예컨대 중형 합성여단은 기계화 포병과 장갑차를 주 전력으로 하며 공중강습여단은 헬기를 이용하여 병력을 투입하고 포병여단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체를 운용하는 식입니다. 주요 지상무기 체계를 보면 전차와 장갑차가 4종 있습니다. 99형 전차가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전차로 주력 전차이고 서방의 3세대 전차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96형 전차는 2.5세대 전차로 수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11형 장갑차는 기동성과 배치력이 우수하며 04형 보병 전투 차량은 강력한 화력과 현대적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포병 및 로켓 무기로는 PLG-05 자주포가 한국의 K9과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고 다연장 로켓 PHL-03과 PHL-16은 최대 사거리가 300 내지 500km에 달하며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무인기와 윙룽 시리즈 드론이 정찰 및 타격 겸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상무기의 수출 현황을 보면 99형의 수출형인 VT-4 전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05형 자주포의 수출형인 PLG 자주포가 사우디와 이집트에 수출되었으며 다연장 로켓이 인도네시아와 아랍권에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VT-5 경전차가 방글라데시에, 윙룽 드론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출용 무기들은 서방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아주 높고 국영체제의 특성상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고객 요구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고 1대1로에 연계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서 중동, 아프리카,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 50개국 이상의 수출을 성사시킬 정도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육군 전력은 규모, 현대화 속도, 무기 다양성이 강점인 반면 실전 경험 부족이 단점이며 지상무기는 대량 생산체제, 수출 품목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지만 성능이 서방 수준에 못 미치고 일부 기술은 자립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지만 기술 수준은 서방의 3세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평가되며 수출 능력은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상무기 주요 업체들을 보면 첫째, 중국 북방공업그룹 노린코가 중국 최대의 육상무기 방산업체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로켓, 소화기, 미사일, 대전차 무기, 무인 차량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며 민수용 화학, 중공업, 광산 장비도 병행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하의 북방 차량, 북방 자동차 기계, 북방전자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항천과기 집단은 원래 항공우주 미사일 중심이나 육상용 전술 로켓, 드론, 레이더 장비도 생산합니다. 셋째, 중국 전자과기 집단은 통신 및 전자전, 전장 감시 체계 중심으로 지휘 통제 시스템 개발의 주역입니다. 다음, 일본의 육상자위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동중국해, 군사활동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첨단화된 정예 전력을 목표로 구조 개편과 장비 현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방산업체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약 15만 명, 예비군 포함 시 25만 명 수준입니다. 주요 임무는 영토 방어와 도시 탈환 작전, 재난 구조 등입니다. 육상자위대의 지휘 체계는 우리나라의 합참격인 통합망료 간부 아래에 육상망료 간부가 있고 그 산하에 방면대 또는 방면군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작전 단위는 5개 방면대와 15개 여단 및 사단급 전투단입니다.
5개 방면대 중 북부 방면대는 삿포로에 본부를 두고 러시아에 대응하고 설안지 작전을 수행합니다. 동북 방면대는 센다이에 본부를 두고 주로 자연재해에 대응합니다. 동부 방면대는 도쿄에 본부를 두고 수도권 방어 및 중앙 지휘를 담당합니다. 중부 방면대는 이타미에 본부를 두고 후방 지원 및 기동 타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서부 방면대는 구마모토에 본부를 두고 서남도서 방어와 중국에 대응합니다. 각 방면대 예하에는 사단과 여단이 배속되어 있는데 사단 병력은 9,000에서 10,000명, 여단 병력은 3,000~4,000명 수준입니다. 이 밖에 항공기동여단, 신속기동연대, 서남도서방위대, 특수작전군 등이 특수임무를 수행합니다. 육상자위대의 최신 전투장비는 10식 전차로 C4I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탑재했습니다. 90식 전차는 레오파르트의 기반 기술로 제작되어 북부 지역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16식 기동전투차는 105mm 차륜형 전투차로 섬 지역에 신속 배치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99식 155mm 자주포는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로 일본산 제품이고 FH-70 견인포는 유럽산을 면허 생산한 것입니다. 이 밖에 AH-64형 헬기와 CH-47 치누크 헬기 등 항공 기동력이 우수합니다. 지상무기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는 미쓰비시중공업, 코마츠 제작소, 수바루, 히타치 제작소 등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0식 전차, 16식 기동전투차, 타입 89IFV 등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의 종합방산기업으로 독자 설계 능력과 고정 및 생산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에너지 산업도 병행합니다. 코마츠 제작소는 특수 차량 및 건설기계 전문업체이나 87형 장갑차 및 99형 자주포 등도 생산합니다. 수바루는 항공기 및 군용 헬기 분야 업체로 OH-1 정찰 헬기와 UH-1 수송 헬기를 제작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는 센서, 레이더, 전투지휘 시스템 등을, IHI는 엔진, 파워백 등 보조 부품을 생산합니다. 일본산 지상무기는 기술의 정밀도와 신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출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여서 동남아, 인도,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호주와 무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 수출 3원칙 및 헌법 구조로 인해 해외 수출에 법적 제약이 있고 시장 개척이 미진하며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실전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나라 육군 전력의 특징을 요약하면 한국 육군은 실전적 훈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 세계에서 최강급 포병화력을 갖추었으며 세계적인 방산기술 및 수출 경쟁력을 지닌 것이 강점이고 인구 감소로 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병력 및 장비 숫자가 압도적이고 현대화 속도가 빠르며 자주개발 체계가 강화되는 강점이 있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고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가 어려우며 지역 간 장비와 훈련 편차가 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장비의 정밀도, 내구성, 전자장비 등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권이고 정예병력 중심의 구조이며 해상 및 공중과의 합동 능력이 양호하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병력 규모가 작아 대규모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고 실전 경험이 거의 없으며 수출 확장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육군 전력과 지상무기 경쟁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